안녕하세요. 우주별입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기분이 금방 좋아졌다가 금방 나빠지게 되면 내가 혹시 조울증인가? 이게 혹시 경조증이나 조증인가? 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조울증과 관련된 정신질환은 바로 양극성 장애와 순환성 장애입니다. 하지만 양극성 장애는 우리가 평소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증상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질환입니다. 오늘은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며 치료 방법은 뭐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벼운 증상인 우리가 흔하게 경험할 수도 있는 순환성 장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제1형과 2형으로 구분되는데요. 제1형은 가장 심한 형태의 양극성 장애로 조증 상태입니다. 조증 상태를 예로 말씀드리면 내가 로또를 사고 아직 당첨이 되지도 않았는데 1등이 될 것 같아서 대출을 받아 차와 비싼 옷들을 사는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신이라고 믿어서 뭐든지 창조할 수 있고 뭐든지 없앨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이죠. 그리고 조증사파가 나타나는데요. 조증사파는 첫 번째, 비정상적으로 들뜨거나 의기양양하거나 과민한 기분, 그리고 목표 지향적 활동과 에너지의 증가가 적어도 일주일간 거의 매일 하루 중 대부분 지속되는 분명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나 몇 시간 정도로는 진단되지 않고요. 두 번째로 기분장애 및 증가된 에너지와 활동을 보이는 기간 중 다음 증상 가운데 세 가지나 그 이상을 보이게 됩니다. 기분이 단지 과민하기만 하다면 네 가지고요. 평소 모습에 비해 변화가 뚜렷하고 심각한 정도를 보입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친다면 이는 진단되지 않고요. 증상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1번 자존감의 증가 및 과대감, 2번 수면에 대한 욕구 감소입니다.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잠을 잘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고자 하고요. 3번 평소보다 말이 많아지거나 끊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말을 합니다. 4번 사고의 비약 또는 사고가 질주하듯 빠른 속도로 꼬리를 무는 듯한 주관적인 경험인데요. 이건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취미에 대한 얘기를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나는 어떤 취미가 있어. 그 취미를 오래 했고 대회도 나가서 우승을 해봤어. 그래서 집에 트로피가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지만 생각이 너무 빨라서 너는 어떤 취미가 있어? 라고 물어보면 나 집에 트로피 있어. 라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뜬금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5번 주관적으로 보고하거나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주의 산만. 6번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가 나타납니다. 이건 좋아 보이기도 하죠. 목표 지향적 활동의 증가니까요. 근데 그 수가 너무 과다합니다. 하루에 8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면 부적절한 것처럼요. 7번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지나친 소비나 성관계 등을 이야기합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사파가 적어도 일주일간 분명하게 지속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물질이나 신체적 질병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직업 적응은 물론 일상생활에 현저한 곤란이나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입원이 필요하거나 정신증적 양상, 망상이나 환각이 동반되는 경우 진단되게 됩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를 지닌 사람은 한 번 이상의 주요 우울 사파를 경험하는데요. 주요 우울 장애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됩니다.
제1형 양극성장애가 있는 경우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와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병이고요. 제2형 양극성 장애는 1형과 매우 유사하지만 미약한 경조증 상태를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가지 조증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이 나타나지만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 망상이나 환각 같은 정신증적 양상도 동반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4일간 지속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하루에 한 번씩 그러는 것도 아니고 4일간은 이런 에너지가 넘치는 증상이 지속되어야 하고요. 하지만 주기가 굉장히 긴 사람도 있어요. 이제 2년간 경족증 증상을 겪다가 4년간 우울증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다만 제1형 상태인 조증은 겪지 말아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제1형으로 진단이 되면 다음에 미약하게 경조증 증상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다시 1형으로 진단됩니다. 양극성 장애 진단은 과거 병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요. 경조증 상태일 때는 에너지가 막 넘치죠. 그렇기에 그때는 자신이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경조증이 끝나고 우울증이 올 때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아서 과거에 경조증이나 조증 증상이 있는지 파악해야 하기에 진단이 까다로운 편이고요. 항상 조증이나 경조증 상태를 겪었다면 에너지를 끌어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울증 증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극성 장애의 특징인데요. 양극성 장애의 특징 중 제1형의 특징은 주요 우울장애를 겪는 청소년 중에 10%에서 15% 정도가 양극성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남자는 조증 증상부터 여자는 우울 증상부터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발성이 굉장히 높으며 한 번 조증 사파를 나타낸 사람의 90% 이상이 또 다른 기분 장애를 나타냅니다.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우울 사파가 나타날 때 25%나 되는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정신질환 중 가장 높은 수치예요. 에너지가 넘쳤다가 갑자기 우울해지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높은 곳에 있다가 한 번에 쭉 내려가는 것처럼 그 우울감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자살 시도를 하게 되고요. 제2형 양극성 장애의 특징은 여자가 더 많고 출산 직후에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경조증이 아니라 조증 사파가 제2형 양극성 장애 경과 중 나타나면 제1형 양극성 장애로 변하게 됩니다. 5%에서 15% 정도 되는 인원이 제1형 양극성 장애로 전환되게 되고요. 그러니 경조증이 있다 해도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양극성 장애 치료법은 일단 제1형 양극성 장애가 나타나고 조증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에너지 수준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입원 치료와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아니라면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심리 치료로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조증 사파가 나타나기 전 증상을 알아차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 교육을 하고 감정 조절이나 의사소통 기술 습득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순서대로 나타내자면 초기엔 대인관계 수준과 문제의 영역을 확인하고 심리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 후에 생활 리듬을 불규칙하게 만드는 행동을 찾고 생활 리듬을 교란시키는 일상생활 사건에 적응하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증상이 완화된다면 월 1회 최소 2년을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게 좋고 재발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받게 됩니다. 양극성 장애의 증상이 정말 무시무시하죠. 증상이 일상생활 중 쉽게 나타날 수 있어서 치료도 그만큼 어려운데요.
근데 주변의 기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순환성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순환성 장애는 성인은 적어도 2년간 다수의 경조증 증상과 우울증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경조증 증상과 우울증 증상이 진단 기준은 충족하지 않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왜냐면 그게 충족된다면 이제 양극성 장애로 진단이 되니까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경조증 기간과 우울증 기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증상이 없는 기간은 2개월이 넘어선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요 우울사파나 조증사파, 경조증사파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요.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시작해 서서히 발병되고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1형이나 2형 양극성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15%에서 20%라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죠. 이 정도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랍니다. 순환성 장애 치료 방법은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수면관리,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양극성 장애도 그렇지만 순환성 장애에서도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안정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강조되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심하게 힘들어하고 또는 힘들어하기보다 심하게 에너지 수준을 높여서 그런 것들이 위험하기에 규칙적인 일상생활이 중요하고요. 대인관계의 경우에도 양극성 장애가 있으면 그 정도가 심하기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떠나가거든요. 그렇기에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극성 장애와 순환성 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 중에서 조울증이나 조증, 경조증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지만 증상이 심각한 질환인 만큼 조금은 조심해서 쓰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주비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